일단은 이제 커튼월을 만들어 볼 건데, 커튼월을 만들려면 커튼월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계단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벽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커튼월도 실제로 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커튼월 같은 경우는 레빗에서 구성되어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고 현실 세계에 있는 커튼월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커튼월은 이 유리벽을 뜻합니다. 공식적인 용어상의 커튼월은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랑 같은 개념은 아닐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유리로 생겨있는 이 커튼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겨있는 애들, 건축물들에 보면은 이렇게 많이 생겨있잖아요. 유리로 생겨있는 이렇게 만든 애들, 이런 애들을 이제 커튼월, 레빗에서 커튼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내부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뭐 부르는 이름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쨌든 커튼월, 저희 레빗에 있는 커튼월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례들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요 그림에 보면은, 최종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림에서 보면은 이 유리가 있고요. 유리 판넬이 있고, 얘를 잡고 있는 그 수직 수평한 프레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부르는 거는 명칭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수직으로 지나가는 애들, 수직 수평으로 지나가는 얘네들, 수직이나 수평으로 지나가면서 유리를 고정하고 있는 애, 또는 이 전체적인 저 그 넓은 판, 넓게 생겨 있는 이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틀을 유지하고 있는 애, 얘네들을 멀리언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멀리언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애들은, 가운데 있는 얘네들은 그냥 판넬이에요. 판넬인데 유리로 쓰면은 유리가 들어가 있는 커튼월일 거고, 반드시 유리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기다 유리만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걸 넣으셔도 돼요. 그건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하는 입장이니까 저 사이에다 뭘 넣으면 좋을까, 이거는 뭐 고민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실제 현실 세계의 사례에서 좀 보면은 어떤 것들을 주로 넣어서 쓰느냐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이 커튼홀들은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를 어떻게 섞어 쓰느냐의 그 차이예요. 이 수직 수평으로 지나가는 바들을 어떤 식으로 보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보면 전부 다 동일하긴 한데 얘네들을 어떻게 끊느냐, 여기 간격을 어떻게 놓느냐, 그게 패턴처럼 보이면서 디자인이 되는 애들이고,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판넬, 저 판넬을 어떻게 넣을 거냐, 어떤 색을 가지네, 어떤 재료를 가지네, 무엇을 넣을 거냐, 이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애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는 좀 다른 거 금속 넣어주고, 이쪽에다가는 좀 이렇게 생겨 있는 나무 같은 것도 좀 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인면에 있는, 인면의 모양이 패턴을 이루고 있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디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례는 지금 당장은 바로 못 보여드립니다만 사례는 좀 많이 찾아보시고요. 여기 있는 애들도 전부 비슷한 애들이에요. 보면은 다른 거 같은데 구성품은 똑같아요. 멀리언 판넬, 멀리언 판넬. 근데 멀리언을 어디를 강조하고 어디가 강조가 안 되게 하고의 차이로 얘는 이런 느낌이고 얘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보면 이 두 개는 구성품은 동일해요. 구성품은 동일한데 멀리언을 어디를 강조하고 어디가 눈에 안 띄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수직하게 생겨 있는 느낌으로 나는 거고, 얘는 멀리언이 외부에서 잘 눈에 안 띄게 넣은 거겠죠. 안쪽에 보면 프레임은 굵게 들어갔어요. 굵은 애가 들어갔거든요. 이런데 보면은 안쪽에 있는 프레임은 충분히 굵은 애들이 들어갔거든요. 이런데 뒤쪽으로 보면 이게 길게 보이죠. 근데 바깥쪽에 보이는 프레임 자체는 거의 없는 것처럼,
형태가 거의 안 보이는 형태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죠. 뭐 얘네만 있는 건 아니고 이런 타입도 있겠죠. 왼쪽에 보시면은 이런 류의 타입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디자인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이 참고하시고 그냥 전체 유리로 하겠습니다 그렇진 않겠죠. 뭐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요즘은 이제 이중 커튼홀도 많이 합니다. 이중 커튼홀 이것도 좀 찾아볼게요. 이게 아무래도 유리벽이다 보니까, 유리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성능이 좀 떨어져요. 성능이. 그렇다 보니까 커튼홀을 두 겹 이렇게 해요. 두 겹. 겉에서 바람만 한번 막아줘도 에너지 성능은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 이렇게 두 겹으로 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중 커튼홀 이런 식으로 해서도 많이들 만드세요. 물론 이제 하나는 디자인 겸 뭐 앞에 막는 용도 겸 이렇게들 많이 쓰시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좀 더 잘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쓰시기도 합니다. 그렇고요. 이제 실내에서 쓰는 사례들도 비슷해요. 비슷하게 생겨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똑같죠. 뭐 멀리언 판넬 얘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레빗에서는 얘네들이 동일하게 명칭이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좀 다른 규칙이 있는데, 커튼 월이기 때문에 일단 작성은 벽으로 합니다. 벽으로 한 다음에 얘가 커튼 월이다 라고 지정하면 유리만 들어있는, 한 장의 유리만 있는 판넬이 형성돼요. 이 판넬의 유리를 자를 수 있는, 유리를 잘라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리드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요. 그리드를 집어넣으면 유리가 알아서 절반 이렇게 요 사이를 집어넣으면은 통째로 딱 잘려요. 그리고 그리드가 이제 지나가면서 유리가 잘려진 면들 사이로 멀리언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언은 여기에만 설치가 돼요. 그리드가 있는 데에만 설치됩니다. 아무데나 멀리언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드가 지나가는 곳에 유리가 잘리고 판넬이 잘리고, 그 다음에 그리드가 있는 곳에 멀리언이 설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명칭은 동일하게 판넬 멀리언 이렇게 불립니다. 이 부분을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3D를 하나 띄워주시고 평면도를 하나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지금 커튼홀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커튼홀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이 구성품대로 레빗에 있는 커튼홀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플러스 그리드라고 하는 거로 있게 되어 있고, 저 방법대로 실제로 커튼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커튼홀은 첫 번째로 커튼홀은 벽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작성은 벽으로 합니다. 벽을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작성 방법도 벽이기 때문에 벽과 동일해요. 그러면 특별히 방법을 익힐 필요는 없으시고, 유형을 선택하는 곳, 유형 선택기라고 불리는 곳인데 그냥 특성 창 이렇게 뭐 불러도 큰 상관없습니다. 눌러보면은 여러 종류의 벽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만들어서 썼던 곳이죠. 만들어진 걸 골라서 썼던 곳인데, 제일 아래로 내려가 보면 적층 벽이라는 게 있고, 그 아래 커튼 월이라고 하는 게 있죠. 물론 여기 이제 3개의 기본 타입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저 3개의 타입은 얘하고 같은 차이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란 얘기예요. 같은 건데 사용자가 속성만 살짝 바꿔놓은 거죠. 결국 이 3개는 같은 애들입니다. 같은 애들인데, 그래도 기본적인 특징을 알면 좀 편한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커튼월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커튼월에 있는 커튼월이라고 하는 거는 설정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 외부 유리하고 점포 앞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 점포 앞이라고 해석되어 있는 요거는 어느 정도 그리드하고 멀리언이 나눠져 있어요. 이미
어떻게 나눠줘 라는 규칙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 뿐이에요. 이거는 그리드, 이거는 멀리언까지 어느 정도 작성해줘 라는 설정을 그냥 안에다 체크해 놓은 것 뿐이기 때문에 저희가 디자인을 하려면 하나씩 나눠진 그리드에 멀리언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 커튼월이라고 하는 거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벽을 누르고 커튼월에 있는 커튼월을 누르고 그냥 쓰시면 안 되죠. 복제하신 다음에 쓰셔야죠. 유형 편집 들어가서 유형 복제, 이거는 연습용 커튼월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안쪽에 보면은 여러가지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는 특성 값들이 있는데, 이 특성 값들이 아무것도 설정 안 되어 있는 게 커튼월의 커튼월이고, 이 특성 값의 일부가 조금씩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게 아까 전에 있었던 뭐 점포 앞, 뭐 그 걔네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를 가장 많이 쓴다고, 아직은 설정을 안 할 겁니다. 아직은 설정을 안 할 거고 다 수동으로 밖에서 조절을 해볼게요. 확인 누르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벽체 그리는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1층에서 2층까지 가는 커튼월을 그린다라고 하면 2층까지 지정해 주시면 되고, 선으로 그리겠습니다. 선으로 그냥 여기서 한쪽으로 좀 확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확대해서 선을 이렇게 좀 그려보면은 분명히 클릭은 여기서 했거든요. 이쪽 부분에서 했는데 뭔가 3D가 생기는 거는 앞쪽에 생기고 있어요. 얘가 뭐냐면 판넬이에요. 판넬, 유리 판넬이고, 여기 부분이 왜 떨어져 있냐면 나중에 멀리언이 생길 거거든요. 멀리언까지 생기고 나면 얘가 벽 두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멀리언의 살짝 앞쪽에 유리가 설치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시커먼 선이 앞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이게 앞쪽이든 뒤쪽이든 큰 의미는 없는데, 유리가 생겨지는 면, 점선이 있는 쪽이 가운데 선이고 유리가 생겨지는 면이 그냥 앞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깥쪽 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쓰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유리가 아래쪽, 이쪽이 정면이라고 보면은 바깥쪽을 향해서 보게 하려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점선 앞쪽으로 유리가 보이게 바꿔준 다음에 길이는 한 6m 정도 대충 선을 그리면은 화면에 유리로 생겨있는 벽이 하나 생기죠. 얘가 커튼월이에요. 아직은 멀리언이나 그리드나 이런 건 안 들어가 있고 판넬 하나만 딱 들어있는 커튼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면도에서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대 보시면은, 클릭하지 마시고 갖다 대면은 점선으로 생겨 있는 선이 나타나요. 이 선이 커튼월이에요. 앞에 있는 네모난 시커먼 거, 이거는 판넬이에요. 판넬. 이건 판넬이고 점선으로 생겨 있는 게 커튼월입니다. 3D에서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점선으로 전체 박스가 하이라이트 될 건데 얘가 커튼월입니다. 마우스 올리고 있으면 이름을 확인할 수 있죠. 얘가 커튼월이고, 탭키를 눌러서 앞쪽에 보이는 유리를 선택해보면 이거는 판넬이에요. 판넬.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점선으로 생겨있는 애가 커튼월, 이 안쪽에 들어있는 이거는 커튼월의 구성품 중에 하나인 판넬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해볼 거니까 아까 설명드릴 때 커튼월은 그리드라고 하는 거로 판넬을 나누고, 그리드라는 거로 판넬을 나눈 다음에 그리드가 있는 곳에 멀리언을 넣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렸는데, 건축 메뉴에 보면은 커튼 그리드라는 도구가 있어요. 이 도구를 눌러서 마우스를 수평선에 가까운 곳에다 갖다 대보면 수직하게 점선이 나오죠. 이게 수직 그리드를 그리겠다라는 뜻이고요. 수직한 선 근처에 갖다 대면은 수평 그리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선의 직각인 방향으로 그리드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으로 그리고 싶다 그러면 수직인 선 근처에 갖다 대면은 나오고요. 수직으로 그리고 싶다 그러면 수평인 거, 위든 아래든 상관없이 수평인 곳에 갖다 대면 나옵니다. 하나를 대충 클릭해 보고 확대해 보시면은 유리가 잘리죠. 유리를 딱 잘라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두세 개 정도 더 나눠 보세요. 그리고 수직도 좀 나눠 보시고 수평도 좀 나눠 보시고. 이렇게 상단에 뜨는 메뉴는 아직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 ESC 누르시고 당연하겠지만 이제 위치 조절은 동일합니다. 누르면 숫자값 나오면 쓰시면 되고, 치수 매개 변수 건 다음에 치수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수정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건축 메뉴에 보시면은 커튼 그리드 옆에 멀리언이라고 있어요. 멀리언을 눌러서 모든 그리드가 선택되어 있는지 보시고, 왼쪽에 보면은 이제 멀리언을 어떤 타입을 넣을 거냐라고 떠요. 눌러보면은 멀리언의 종류들, 당연히 이거는 패밀리겠죠. 패밀리니까 저희가 만들어서 집어넣고 쓸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가장 기본인 직사각형 멀리언을 쓸 겁니다. 50에 150짜리 직사각형 멀리언을 넣겠다. 그런데 모든 그리드선에 넣겠다. 그냥 그리드선에 넣고 싶다 그러면 그리드선 누르고 클릭하면은 하나씩 들어갈 거고, 한 번에 선택되는 건 오류입니다. 여튼 넣으시면은 멀리언이 생기죠. 멀리언이 생기면서 평면도에도 같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상단에 있는 멀리언을 아무거나 하나 눌러서 이렇게 HH, 요 사이 거 해볼게요. 사이에 있는 멀리언을 눌러서 HH 눌러보면은 멀리언이 지나가는 자리에 맞춰서 유리도 자동으로 잘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3D 형상만 대충 그럴싸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멀리언이 지나가는 자리는 유리가 포함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알아서 딱 잘라서 만들어줘요. 이렇다는 얘기는 이 커트너를 만들어서 쓸 때 여기 들어가는 판넬의 가로 세로 크기를 얼마로 해야 될지 또 데이터로 끄집어내서 쓸 수 있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활용 가능성을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점선이 커트널입니다. 점선이 커트널이고, 이 점선 안에 들어있는 수직 수평으로 지나가는 얘네는 멀리언이에요. 별도로 특성값을 가지고 있고 별도로 수정할 수 있는 멀리언이고, 탭키를 눌러서 유리를 잡아보면 얘도 별도의 패밀리입니다. 유리 판넬이라고 하는 별도의 패밀리고, 당연히 별도의 특성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그리드도 그렸죠. 여기다가 수직인 곳이나 수평인 곳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키보드 탭키를 누르다 보면 점선으로 생겨 있는 그리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얘도 별도의 패밀리겠죠. 그래서 커튼월의 구성을 보면 커튼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내비대에서는 커튼월을 세 가지의 조합을 말해요. 하나는 그리드, 그리고 하나는 판넬, 그 다음에 하나는 멀리언.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커튼월입니다. 그래서 커튼월의 모양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잡으시면 안 되고, 판넬을 잡아도 안 되고, 멀리언을 잡아도 안 되죠. 커튼월을 선택하셔야 되죠. 그래서 아까 그 점선이 커튼월입니다 라고 설명드린 거예요. 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커튼월을 옮기고 싶다 그러면 얘를 잡으셔야지, 멀리언을 잡은 다음에 평면도에서 여기를 잡는 거죠. 이렇게 멀리언을 잡고 이동을 하고 이동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점선을 잡고 이동을 하셔야 이동이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걸 설명드렸고, 작성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벽이기 때문에 벽을 누르고, 벽 하단에 보면은 커튼월이라고 있죠. 벽의 종류가 커튼월인 거예요. 누르고
벽작선과 동일하게 높이값 설정하고 벽을 그릴 때랑 동일하게 선으로 이렇게 쭉 그려주고 그려져 있는 요 커튼월에 그리드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한 다음에 그리드가 나눠져 있는 곳에 멀리언을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 정도 절차로 커튼월을 만들게 되어 있고요. 편집도 벽이랑 동일해요. 편집도 벽이랑 동일한데 얘가 진짜 벽이라면 누르고 프로파일 편집을 해서 모서리 부분에 있는 선을 자르면 이렇게 잘라주면 잘려진 상태로 만들어지겠죠. 물론 이때 이제 작성되어 있던 멀리언들이 자동으로 삭제되죠. 요소 삭제 누르면 사라지죠. 이 부분은 이제 멀리언이 없어진 거니까 다시 멀리언 눌러서 넣어주시면 들어갈 거고, 다시 눌러서 안쪽에 만약에 동그라미로 생겨있는 무언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가 구멍이 뚫리겠죠. 완료 누르면 구멍이 뚫리고 요소 삭제 누르면 같이 사라지죠. 그리고 여기다가 멀리언을 넣으시면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벽이랑 동일해요. 벽이기 때문에 벽체에 대한 편집이 가능한데 구성품이 그리드, 판넬, 멀리언 3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의 특성값을 조금씩만 조절할 줄 알면 간단한 커튼월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은 커튼월을 그린 다음에 그리드를 나누고 멀리언을 집어넣고 딱 여기까지만 할 줄 알면 이제 세부적인 설정은 하나씩 하셔야죠.